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아트라운TV는 돌아오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앞으로의 10년은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향후 10년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0년 후가 되면 사람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글로벌 최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5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금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초반 이렇게 좋지 않게 모두 시작을 했었어요. 국채금리도 4.5%를 넘기면서 뭔가 불안한 수준을 보여주었었는데 무디스가 주말간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무디스는 S&P 글로벌과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데요. 좀 다른 회사들보다 좀 늦게 내리긴 했어요. 미국은 뭐 지구상 최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신용 등급이 만점인 트리플 A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무디스가 주말간에 한 단계 강등시켜서 더블 A1으로 내려버렸어요. 자, 이러면서 금일 프리마켓 때 주가가 약했고 장 초반에도 이렇게 약했어요. 금일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질 법도 했습니다. 못해도 1%대 많으면 2%대 이상의 하락이 나올 법도 했는데 여전히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 뭐 9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었던 미국 증시였는데 오늘 쉬어갈 법도 했는데 일단은 저번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만 선을 뭔가 도전하려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세는 뭐 이런 국가 신용 등급으로 돌아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장세는 트럼프 정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돌아가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역시 이번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해서 큰 신뢰를 두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월가의 잔뼈가 굵은 펀드 매니저 출신이죠. 경험 많은 투자자이자 현재 글로벌 세계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분이 이번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라는 듯이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강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나스닥 주가가 지금 2만 선까지 가까워지면서 충분히 5월 말 증시는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지만 아직 뭐 한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7월 초까지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증시 상황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2만 선 저항을 맞고 어느 정도 주가가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역시나 테슬라 같은 미래가 유망한 주식들을 계속해서 매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도 7월 달까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도 7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빨라야 지금 9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역시나 증시 최대 이슈는 역시나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금일 2.25% 하락한 34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상승한 반면에 테슬라가 하락한 것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테슬라가 오늘도 양봉을 보여주었어요. 계속해서 340불대 초반에서 괜찮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화요일이 되면 중국 주간 판매량이 보고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수요일 아침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판매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신규 저가형 차량의 램프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혹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뾰족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금일 주가 하락에 일단 중국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미디어는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숫자가 나오면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대부분의 카메이커들은 전기차 판매에 애를 먹고 있어요. 중국의 일부 전기차 중심의 카메이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레거시 기업들이 전기차 판매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어제 이렇게 한국 내 전기차 생산 라인을 스탑한다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대한 오더를 늘려보려고 했지만 오더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는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매 부진, 즉 캐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신규 모델 Y는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신규 모델 Y 재고가 매진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신규 모델 Y의 인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에는 물량만 맞춰준다라고 하면 분기 최대 대한민국 내 판매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대차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뭔가 판매량 부진이 예상이 되어서 빠졌다라고 뉴스는 밝히고 있지만, 테슬라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세대 기술들을 갈고 닦고 있어요. 자, 이제는 자동차 판매량으로 평가만 받던 그런 시절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구동용 모델로 바뀔 것이고요. 이제 자동차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도태될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리얼월드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CEO가 역시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CEO 역시 일론 머스크와 함께 미래를 잘 예측하는 인물로 평가가 되어지는데요. CPU 기반의 인텔이 이 반도체 세상을 호령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 GPU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고 엔비디아를 올인하면서 GPU에 올인하면서 엔비디아를 지금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로 만든 뭐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미래를 잘 읽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로봇들이 있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형 로봇만이 유일하게 대규모 기술적 스케일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휴머노이드 로봇만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확장이 가능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로봇들이 이런 모습이죠. 산업용 로봇들은 역시 로봇팔로 대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존의 로봇은 특정 용도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어떤 로봇은 용접만 한다라고 하면 어떤 로봇은 조립만 하는 등 용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디에나 쓰일 수 있죠. 굉장한 범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젠슨 황의 의견에 일론 머스크 역시 true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젠슨 황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힌트를 준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규모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대량 생산으로 유명한 회사는 역시나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러한 로봇팔의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연간 수십만 대 규모라고 하면 옵티머스의 생산 목표는 연간 수억 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젠슨 황은 활용 점정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은 50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리트윗을 하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옴에 따라 10년 후 세상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올해 5,000대 수준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올해 6월 오스틴부터 로보택시 사업도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강력하게 홀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론이 자주 언급했던 로보택시의 가치는 5조 달러, 옵티머스의 가치는 25조 달러였어요. 자, 이를 제 개인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8만원 충분히 벌 수 있겠죠. 만약 이 정도 규모로 영업 활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100만 대의 로보택시만 보급이 되더라도 테슬라는 연간 100빌리언 수준의 순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자, 5조 달러는 5천 빌리언이 되겠고, 이 5천 빌리언을 이 100빌리언으로 나누어 보면 PER 값이 50배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죠. 테슬라 PER 값은 100배를 훌쩍 뛰어넘을 때도 많은데 50배면은 충분히 가능한 PER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티머스가 365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하루 옵티머스 노동의 가치를 76,000원으로 잡았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자, 우리나라 최저 시급도 10,000원이 넘어가는데 24시간 일한다라고 했을 때 76,000원이면 굉장히 싼 수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76,000원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2만 불 규모였어요. 자, 그리고 옵티머스가 2,500만 대 정도 보급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25조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로보택시의 가치 5조 달러, 옵티머스의 가치 25조 달러를 합치면 30조 달러가 되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가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시총이 30조까지 올라간다라고 치면 테슬라 주가는 9,327불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계속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돈나무 누나는 5년 안에 테슬라가 2,6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죠. 로보택시 가치만으로 2,600달러에 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가 로보택시 가치의 10배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2,600불에다가 10배를 곱하면 26,000불이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하지만 일단은 계산을 해보니까 9,000불 수준까지가 나왔고요. 아마 이 26,000불과 9,300불의 차이는 역시나 옵티머스의 규모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000불대까지 올라가는 건 옵티머스가 2,500만 대 보급되었을 때 얘기였어요. 하지만 26,000불까지 올라가려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이 옵티머스가 수억 대 수십억 대가 보급이 되면 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500만 대랑 수억 대랑은 역시나 차이가 있겠죠. 자, 일단 테슬라 역시 이 옵티머스 로봇을 최대한 빠르게 램프업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옵티머스의 생산 속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2027년까지는 연간 100만 대 수준 정도까지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엑스포넨셜 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생산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을 하죠. 만약 옵티머스가 몇십만 대, 몇백만 대 규모로 생산 캐파가 증가했고 쭉쭉 생산이 뽑아져 나오는 모습이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자, 아무튼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10년 후 세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해주기를 10년 후 세상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10년 후 세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10년 후엔 역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차량 안에서 잠을 청하거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심지어는 음주도 가능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과 파티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이미 차 안에서 1차 회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년 안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사업장과 집에서 로봇을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년 후에는 2D 모니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LED 모니터가 아니라 홀로그램이라든지 VR, AR 기기 등을 사용을 해서 3D 입체 화면으로 항상 뭔가를 시청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일할 때나 게임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가 되면 뉴럴링크라고 볼 수 있겠죠. 뇌와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도 일하고 놀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AI가 우리 삶의 곳곳에 침투를 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해가 그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챗GPT의 세상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리얼월드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달이면 이 로보택시 출시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그 새로운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만들어갈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최대 경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미국, 일본 이후에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의 그 비중을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은 2020년대 66%의 노동 가능 인구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수직 낙하하면서 40%대까지 지금 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100년이 되면 세계는 최대 20억 명의 인구를 이룰 수 있다라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세상은 실제로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역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20억 명의 인구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20억 명의 인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2,500만 대의 옵티머스만 있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9,000불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2,500만 대가 아니라 20억 대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계속해서 역사의 변화와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현재 기가 텍사스와 프리먼트에서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모델 Y가 자기 스스로 외부에 있는 출하장까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가 베를린에서도 그러한 광경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6월달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라운 TV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